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당신부터. 안녕하세요.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네, 유튜버 이승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로고요. 배감독 앞에 좀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뭘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냥 이봉을 지칭하는 바로 바꿔주세요. 뭘로? 백수로. 아, 재미없어, 재밌어. 아니, 감독들의 직업이 원래 백수잖아. 그치. 그거는 특징이 될 수 없지. 백수가 아니지, 그, 시나리오 구상자. 구도자. 괜찮다. 그거 괜찮다. 시상자. 구도자. 구상자. 시나리오 구상자. 괜찮은데, 그거? 네. 시구자 좋다. 시구자. 시구 전문. 자, 데몰리션. 시사회를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저희한테 사인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인을 해달라고 했구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써달라는 줄 알고 우리가 너무 정자로 이름 써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아마추어처럼 정자로 하셔갖고 저는 그냥 따라서 정자로 했어요. 전 사인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나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해야 되겠어. 사인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인해달라고 오신 분, 그 뒤에 계신 여자분이 저희하고 사진을 찍고 싶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시더라고. 몰랐어요. 그래,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저희가 이렇게 뭔 얘기인 척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쭈뼛쭈뼛 하시길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나 알았으면 내가 가서 찍었을 텐데. 사진 찍으실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해부터는 조금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청취자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객 수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나는 오늘 황대리가 예상한 관객 수가 괜찮은 것 같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올릴 테니까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그럼 황대리가 많이 맞췄잖아요. 예상 관객 수를. 그러면 나는 황대리요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뭐 드릴지는 조금 이따 고민해 봅시다. 그래요? 나도 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안 받아요? 맞춘 사람은 받아야겠지. 그 사람이 사서 줘야 돼. 그렇구나. 자, 어쨌든 네. 페이스북 페이지 저희가 있는데 사연도 좀 남겨주시고 뭐 청취 후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소개도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롤랜드 에머리 형님의 인디펜던스 데이 2.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승국 씨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20년 전 1996년 인류는 외계인에 맞서 지구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뭐야?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신선하다, 신선해. 이게 하기사, 그렇지. 네, 이 영화는 타당해. 협력, 타당해. 이게 모든 것. 그래, 이거 복잡할 것도 없고. 제가 보통 예고편을 따다가 거기 소리를 까는데 보통 한 1분에서 1분 반 정도 되거든요. 고민이다, 이번 편은 어떡하지? 길게 한 버전 있는 한 읽긴 읽을까요? 일단 재미로 긴 버전 한번 들어볼까? 긴 버전을 해볼게요. 네. 1996년 인류는 외계인의 침공을 막고 지구를 지켜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지구에 남은 외계인 습격 당시의 잔해들을 분석해서 인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이뤄냅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에게 사로잡힌 동족을 구하고 지구를 차지하려는 외계인들이 다시 지구를 습격합니다. 지난 20년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류가 준비해온 모든 방어 시스템을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력화시키면서 말이죠. 결국 상황은 2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네.
같은 얘기네. 이걸 줄이면 아까 그게 나오는 거지. 같은 얘기지. 그래서 뭐 감독님이 이제 20년 전에 뭐 하여튼 대박을 친 영화였으니까 이걸 뭐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 오, 인디펜던스 데이 2가 나와?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 롤랜드 에머리 형님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찾아봤더니 우와 진짜 많던데. 네. 승욱 씨가 정리를 한번 했죠? 네, 잠깐 좀 찾아봤는데 네. 확실히 물량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럴 법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화만 대충 대봐도 다루는 인디펜던스 데이 1이 있고 유니버셜 솔저, 장클로드 반담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제 또래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고질라 네. 그리고 또 고질라 봤을 때 초등학생이었어? 놀랍게도 초등학생이었죠. 네. 그리고 투모로우 2012, 1만 BC 이런 원시 시대 얘기. 미국 전쟁 영화 다뤘던 패트리어트란 영화도 이분이 만들었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고 때려 부수고 지구가 흔들리고 이런 류의 영화를 항상 만들어 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되게 부유한 집안에서 컸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이쪽 팝콘 영화, 헐리우드 독일 뿐인데 나는 헐리우드에서 팝콘 먹으면서 보는 그런 큰 영화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서 학생 때 졸업 작품으로 그때 당시 6억 6천만 원 제작비를 갖다가 영화를 만들었대요. 졸업 작품으로. 예, 완전 금수저 출신이에요. 대박이네. 그때 당시 6억이면 뭐 하여튼 야. 그렇죠. 이게 언제 거야? 84년도 작품에 6억을 갖다 썼으니까. 대박이다. 예. 떡잎부터 남다른 물량의 제왕이셨죠. 돈도 써본 사람이 쏜다는 게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거의 뭐 재난 영화는 거의 다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재난은 다 한 것 같아. 원시시대 재난, 20세기 재난, 21세기 재난. 거의 스필버그에 맞먹을 정도로 외계인을 좋아해가지고 초고대 문명설, 과거에 이제 현대 문명 이상의 과학 기술을 가진 고대인들이 뭐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굉장히 신봉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뭐 스타게이트, 뭐 2012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되게 맞아요. 그리고 누가 이거 적어놨더라고. 거의 모든 영화에서 부자 관계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온대. 부자 관계. 맞아요. 부자 관계를 항상 그 중요하게 쓴대요. 효자네. 그 시대. 아버지가 6억 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할리우드 첫 작품이 이제 유니버설 솔저. 요거 이제 재미 보고 나서 인디펜던스 데이로 완전 초대박. 제작비는 7,500만 달러밖에 안 들었는데 미국에서만 3억 불, 해외에서 5억 불. 그럼 제작비 10배 넘게 뽑았으니까 완전 이게 타이타닉 나오기 전에는 월드와이드로 1위 찍었던 영화니까. 한국 돈으로 바꿔보니까 9,300억. 900억을 들여서 9,300억. 거의 그게 또 20년 전 물가니까 더 실제로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물량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약간 B급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 맞아. 워낙 돈을 많이 쓴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인류 감독들이 만든. 맞아요. 그때가 이제 터미네이터 2 이후로 뭔가 이렇게 막 대규모 이런 게 막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그거에 대하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 그렇죠. 이게 저 최근에 관련된 책을 읽었거든요. 헐리우드 무슨 전략, 뭐 제목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무슨 책 보면 이 인디펜던스 데이 개봉하는 그 시점을 두고 이제 쭉 그 전부터 쭉 풀어가는 내용인데 인디펜던스 데이가 이렇게 많이 흥행할 줄 모르고 막 치열한 전략들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기억을 잘했으면 참 유식한 적 할 수 있었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책을 읽었다는 거가 기억나는 거죠, 지금. 내가 그 관련된 책을 읽은 기억이 있다. 야, 이거 말고 얹은 말이 없네. 그럼 여기서 컷. 이 양반 영화에서는 항상 아시아 대표가 일본이었대요. 인디펜던스 데이 1에서는 아시아 대표로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제 나와요. 투모로우에서도 이제 일본의 무슨 치요다 지구? 고질라에서도 그렇고. 고질라도 그렇죠. 고질라 자체가. 동원 근데 역시 돈 쓰면 바뀌어. 그렇죠. 이번에는 완전 중국이 다 발랐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좀 약간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뭐 나온 뭐 중국 여배우 나와가지고 막 백인이 보자마자 중국 여배우한테 침 흘리고 막 완전. 지난 비밀은 없다의 히로인이 선생님이었다면 이번 인디펜던스 데이는 안젤라 베이비가 아닌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전투기도 타시고 말이야. 저는 그분이 안젤라 베이비인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안젤라 베이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예쁘구나.
나 이게 본명이구나. 캐스트 보면서 처음 알았잖아. 이름이야, 베이비야. 그 중국이 갑자기 영화상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걸 느꼈던 게 이제 마션 보면, 영화 마션 보면 맷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큰 도움을 갑자기 돌연 나타나서 중국이 큰 도움을 주잖아요, 미국한테.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싶었던 거는 그게 그렇게 이질적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 중국이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때 그 영화가 일본인지 중국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인 것 같은데. 그 97년도인가에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콘택트. 그 안테나 해가지고 막 근데 거기서 보면 핵심만 얘기하면 막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나서 맞아. 이제 그때도 기억해. 뭔가 이야기가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갈등을 푸는 게 그거였어. 우리는 2개 만들어.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놨었거든. 맞아. 근데 그게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은 돈 때려 부어가지고 역시 2개씩 만드는구나. 근데 그게 지금 완전 중국으로 옮겨온 거니까. 그때도 일본이 그런 거 보면서 끄덕끄덕 했었거든요. 일본이라면 저럴 수 있다.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그 제가 지지난주에 마이크 우슬란이라는 이제 배트맨 그렇죠. 모든 영화의 PD를 하신 분의 강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네. 자랑하셨잖아요.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자랑해야 되겠네. 그분을 누가 알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강의장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 강의도 나도 몰랐어. 사진 올렸길래 뭐냐? 배운 줄 알았어. 강의도 공짜고. 하여튼 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뭐 하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중국 영화 시장, 그분은 상하이 할리우드라고 표현하시던데 그냥 추측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중국 시장이 헐리우드 시장보다 커진다고. 영화 시장이 헐리우드보다 시장 자체가 중국이 내년 되면 중국이 더 커진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두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멀티플렉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이. 진짜요? 네. 우리는 극장 하면 지금 멀티플렉스를 생각하잖아요. 아직 극장이 중국은 멀티플렉스가 연상이 되는 도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극장이 있는 도시보다 없는 도시가 많을 거고 중국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이 배 감독 중국 가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준비된 중국 감독이 지금 막 무협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협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무협 맞아. 영화를 그쵸? 예.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감독님들 지금 중국에서 대박난 감독님들이 많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님도 중국에서 영화를 몇 편 찍으셨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기술 스태프들은 중국에서 많이 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과도기인 게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들이 고급 인력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페이도 세고 해서 가는데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많이 찍다 보니 알겠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 더 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겠죠. 네. 시즌이 이제 조금 저물고 있긴 한데 중국의 겉부들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다 영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네. 얼마 전에 제작사 하나도 통째로 중국에서 인수했잖아요. 네, 레전더리 픽처스도 중국 자본이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바타 중국판이 있어요. 중국에서 해저 세계를 그린 영화가 있었거든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영화의 클립들이 돌아다녔었는데 실패한 게임 동영상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올리는데 근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수 시장으로만 돈을 버는 영화들이 엄청 많고 하긴 중국은 걔네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도 중국어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타이로 이제 중국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 중국어가 되는 게 연변천재밖에 없네. 아니 되는 게 한 명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통역을 할래? 자, 그래서 에머리 형님이 만든 영화들이 흥행 성적이 어떻습니까? 그게 워낙 옛날 뿐이라 이게 통합 정산망이 구축되기 전이라 대한민국의 이제 흥행 성적이 정확하게 정리된 건 잘 없고 미국 데이터로 하면 이제 돈으로 정리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제 영화의 수익을 이제 관객 수로 따지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이 정도 흥행했구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금액으로 수익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수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세한 이유는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못 찾아와가지고. 일단 간단히 생각해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않을까요? 2D, 3D, IMAX 가격도 그렇죠, 다 그렇죠. 다르니까 특별관마다 명수보다는 금액이 많이 다른데. 티켓 값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저게 되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정글블 같은 경우에는 한 수익의 한 40%가 3D 상영에서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관객 수라도 비용이 한 비용이 더 다르겠죠. 거의 1.5배가 나오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얼마 벌었는데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잠깐 세계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다를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흥행 성적을 로랜드 에머리 감독의 이제 흥행 성적을 한번 정리하자면 너무 옛날부터 가긴 조금 거시기하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인디펜던스 데이 원 같은 경우에 한번 다뤄보자면 한 900억 원 들여서 전체 전 세계에서 한 9,300억 정도 벌어들였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인디펜던스 데이 1이 96년 우리나라에는 7월 27일에 개봉했어요. 이 7월 27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뭐냐면 제 생일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더라고. 내가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 아주. 또 이 날짜에 개봉한 영화 중에 훌륭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끄럽고 빨리 다른 다른 작품. 영화. 봉준호 감독이 괴물도 7월 27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질라 1998년입니다. 이 광고 문구가 거대한 녀석이 온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만 한 40만 명 적다고 하는데 전체 제작비는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근데 서울 40만 하면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때 네. 기준으로 전국이 하면. 아니니까 서울만. 아니, 서울만. 그때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비가 1억 3천만 정도 들었는데 전체 수입은 한 3억 7천만 달러. 3배 정도.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멜 깁슨이 나와가지고 이거 재밌게 봤네. 그 부성애를 보여주는 전형이죠. 패트리어트 같은 영화도 이제 1억 1천만 달러 정도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은 한 2억. 이 정도면은 이익이에요? 2배 정도 벌면?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표현된 게 제작비라고 떠 있잖아요. 네. 프로덕션 버짓. 이게 뒤에 P&A가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P&A 규모가 한국이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작비만큼 넣는 동네가 헐리우드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4년도 투모로우 같은 경우는 1억을 들여서 5억을 벌어들인. 오, 많이 벌었네요. 네. 그 다음 영화가 뭐 만 BC, 뭐 2012, 뭐 화이트 하우스 다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제작비를 들이지만 수익도 당당하게 가져가는 정말 뭐랄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그런 손해보는 영화는 크게 없는 크게 거죠. 없는 네. 거죠.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 이렇게 제작비를 많이 들인 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타이타닉 만들 때 보면 그 제작사의 사호는 물론이고 2개, 3개 은행에 운명을 걸고 만들어진 영화가 타이타닉인데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고 또 헐리우드에서 딱 그 책에서 본 내용이 기억이 났어. 그래서 그때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래는 제작사 그 헐리우드 제작사가 한 군데 자기 이름으로만 만들다가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2개, 3개 제작사가 나눠서 이렇게 제작하는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블록버스터가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면서 그래서 보면 어떤 영화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제작사 로고가 2개, 3개 뜨고 시작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이 이제 쪼개서. 이 시기에 제작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되던 경우가 있었다. 여기 딱 요 시기 인디펜던스 데이가 개봉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때 그런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많은 수익을 거뒀던 감독이 로랜드 에머리 감독이다. 요거를 아까 이렇게 딱 한 번 했으면 괜히 있어 보였을 텐데. 이게 딱 시험 끝나고 생각나는 그런 거. 시험 때는 내가 읽은 페이지 기억나고 끝나고 생각나는 거. 안타깝네. 자, 그래서 흥행은 어쨌든 뭐 보장수표 같이 네. 크게 넣고 크게 먹는 뭐 이런 형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안 된 영화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사실 2012 같은 거는 전 재미 없었는데 그래도 뭐 때려부은 돈만큼은 충분히 다 뽑아갔으니까. 2011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자료 보니까 많이 벌었는데요. 3배 넘게 벌었네. 근데 그게 미국 내하고 또 미국 외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건데. 이분은 특징 좀 그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북미 이쪽의 인기보다는 해외적으로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자료 보면. 그래서 미국에서 아니면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가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 발전하죠. 이번 영화가. 맞아요. 예. 2012 같은 경우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개봉해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아마 중국이 막 나오죠. 재난이 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엄청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티베트 다뤄주면서. 무너지고 막 이랬던 그렇죠. 거. 예. 아무래도 그렇게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 오빠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를 파괴하는 게 아주 뭐 그것만 부셔요 계속. 백악관도 있고 브루클린 다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자유여신상, 네. 뭐 헐리우드 사인, 브라질에서는 예수상도 네, 그렇고. 네.
이번에는 뭐 빅벤 네. 그 실제로 대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뭐 랜드마크가 다 뭐 자빠진다고 막 이러면서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대사에도 대사가 거기다가 나오던데. 찾아보니까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인디펜던스 데이 1 같은 경우에 백악관이 빵 터지는 장면이 충격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이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대. 그래서 이 감독이랑 같이 봤대요. 근데 백악관이 빵 터지는 장면을 자기가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봤대. 백악관에서 불러서 클린턴 옆에 앉을 때 백악관 부셨다고 혼날까봐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빌 풀먼 대통령으로 나온 배우를 데리고 갔대요. 자기는 클린턴 사이에 안 치고 봤대. 자기한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구나. 아, 지금 같으면 들어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근혜 누님은 혼날 수도 있지. 청와대는 못하겠지. 이걸 왜 부수셨습니까? 뭐 이런. 이분 근데 이 감독님 좀 더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방금 우리 랜드마크 얘기했잖아요. 다 부시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약간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맨날 똑같이 부시고 뭐 갖가지 부시는 것만 하니까 좀 조용한 영화에 대한 선망이 좀 있었는지 중간에 그런 걸 찍긴 찍었더라고요. 크지 않은 영화들. 위대한 비밀 이런 걸 찍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제작비가 공개된 영화 중에 유일하게 제작비를 못 넘겼어요. 수익이. 제일 싸게 3천만 달러를 했는데 1,500만 달러 벌었어요. 완전 망했네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하고 그다음 화이트하우스 다운하고 2015년에 스톤월이라는 걸 한 번 더 시도했는데 심지어 약간 인권 이런 거 다룬 거 동성애자 인권 다룬 거 했는데 타인지 선정 올해 최악의 영화 5위. 그 제작비 공개도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그거 찾아보면 아마 그거 나올 거예요. 본인이 그 각본에 참여를 안 했어요. 본인이 손댄 거는 다 잘 됐어. 아, 이거 각본도 쓰시나요? 본인이 각본에 참여한 거. 그러니까 다 안 쓰고 뭔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참여한 건 다 넘겼는데 공교롭게 안 된 거는 다 망했어. 이번 인디펜던스 데이 2도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 만족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대로 있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CG 기술이 굉장히 진일보했잖아요.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실사로 거의 없고 막 완전 다 CG로 거의 바르다시피 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니까 CG 얘기를 좀 감독님 해주시죠. 아, CG가 대한민국도 CG 전문가. 왜? 내가 왜? 어떤 녹색문을 그래픽으로 창조해낸 독립영화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SF 수작. 녹색문의 연출. 워더 CG. 아니, 그건 너무 오래 중국으로 보내는 거지. 뭐 필해드리는 네. 다른 남편도 그런 거 많아요. 네. 1편에서 외계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2편에서는 지구인도 빔을 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IMAX 3D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스케일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아날로그적인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없더라고요. 있던데. 나 기억나. 심지어 인디펜던스 데이 1에 나왔던 클립을 끊어다 여기 붙였나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무슨 그 티베트 승려 나와가지고 라디오 띠디띠디띠디 막 우주에서 온 기술을 쓰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FM 라디오를 듣고 계시. 그렇지, 그건 뭐 그냥. 내가 원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렇지, 좀 좋은 화질로 다시 찍은 거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된 전투씬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느낌이었어요. CG들이. 스타워즈 같이. 예. 근데 이게 CG도 매트하냐 아니면 글로시하게 반짝반짝하냐 그런 것들이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건데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영화들은 전 그래도 어쨌든 좀 약간 그런 아날로그적인 때려 부시는 맛으로 봤는데 너무 막 뿅뿅뿅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미디 음악 듣는 것 같은. 좀 오히려 그게 이제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잘 그렇게 부시는 느낌은 원이 더 좋았다 싶었던 게 뭐냐면 원은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CG 기술이 많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미니어처로 다 만들어서 진짜 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와 깨지는구나 하면서 그걸 오는 쾌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CG인 것 같고 CG로 구현을 하니까 오히려 스케일은 더 커졌지만 그런 현실감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연출에도 좀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게 비행기 전투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쫄깃쫄깃하진 않아요. 속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왜냐하면 윌 스미스가 1편에 나왔을 때는 F-16 전투기랑
외계 이제 전투기랑 싸운 건데 그것 자체도 이제 아날로그랑 미지의 기술이 싸우는 느낌이었고 되게 이제 막 협곡에서 소규모 전투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액션의 쾌감이나 아니면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건 없고 근데 저는 네. 너무 그 전투기들이 막 너무 빗발치니까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겠어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그건 현실성이 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만든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CG도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근데 가끔씩 그 1편의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 미치가와인 과학자가 이거 절단기 가져와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또 영화랑 안 맞아.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재밌는 장면은 1편에서 외계인과 조우하잖아요. 그 박사가 대화신이라고 하기 민망한데 어쨌든 외계인이랑 막 외계인 놀리고 말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 끌고 하는 장면이 1편에도 나왔었는데 2편에도 똑같이 비행사가 걔 앞에서 이제 막 놀리면서 그러면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막 갸우뚱하면서 자기들 말로 막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디자인은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외계인이 그 외계인이니까. 근데 이번 영화는 그게 다 CG인 거고 1편에서는 그게 인형들이었어. 특수 분장이었던 거고. 네. 1편에 약간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2편은 CG인데 CG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3D 얘기로 넘어가면 이 찾아보니까 이 감독의 첫 번째 3D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하고 싶었었겠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 부셔야 되는데 얼마나 리얼하게 부수고 싶었겠어. 3D도 잘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늦을 수도 있다?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 하는 3D 영화라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3D 효과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액션들이 뭔가 횡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종으로 앞으로 쭉 들어가거나 막 뒤로 쭉 빠지거나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무기 자체도 이제 광선이 된 게 뻗어가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3D 효과를 살리기 되게 좋은 그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저는 뭐 진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쭉 봤던 것 같고 오히려 물성이 많이 떨어진 거에 반면에 3D로 오는 그런 뭐랄까 체험에 있어서는 입체감이 훨씬 더 좋아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딱 무릎을 쳤던 게 보고 나서 그 2012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들을 다 봤는데 계속 실망했어. 인디펜던스 1 이후로 계속 실망하면서 그래도 보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 했나보다. 약발이 다 했나. 왜냐면 그 막 세 개를 다 때려 부시고 막 무슨 방주까지 띄우고 이제 막 했는데도 와닿지도 않고 뭐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그랬는데 요번에 게 3D니까 이게 이 스케일 큰 양반 스케일에 집착하는 이 양반한테 3D라는 기술이 분수령 비슷하겠다 싶더라고요. 잘 맞더라고. 미래에 대한 영화가 아니지. 현재에 대한 영화지. 여기서 뭐 이런 SF 영화를 다루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마이크 우슬란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920년대 헐리우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변화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기술에 탑승하지 못한 감독들은 다 낙오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새로운 기술은 VR이다. VR에 대해서 빨리 이해도가 없으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독을 보면서 만약에 VR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다 깨부시는데 그냥 뭐 현장에 있는 거지 VR 끼면. 랜드마크 부서지는 현장에 있는 거죠. 눈앞에서 빅뱅 무너지고 막 이런 거지. 이번 거는 전반적으로 2시간 내내 그냥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뭐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봤죠. 자, 그래서 영화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천. 솔직히 인디펜던스 데이란 이름을 안 달고 나왔으면 좀 더 편안하게 봤을 것 같은데 인디펜던스 데이의 후속작이라고 하고 보니까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였는데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기대하는 바가 충족이 안 됐다. 황 대리님은 어떻게? 저는 뭐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니까 보러 갔지 뭐.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보러 간 건 그게 뭐 내용도 비슷해서 또 좋은 것도 있고 윌 스미스가 액자에 걸려 있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네, 20년 뒤 얘기니까 윌 스미스가 캐스팅이 안 됐겠지. 그래서 뭐 비싸서 안 했겠지. 그 내용 있더라고요. 소문이 많았어요. 2, 3편까지 뭐 계획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2, 3편 같이 해서 개런티로 500억을 달라. 580억인가? 이거를 주면 내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에 우리 가족 출연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서 촬영해라. 이렇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인지 모르고. 어쨌거나 뭐 예산 문제가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등장을 못한 것 같은데 아마 등장했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겠죠. 다른 느낌으로 나왔겠죠. 옛날 히어로들이 되게 복귀해가지고 막 스티브 시걸 영화들 있잖아요. 막 퇴역한 군인들 잠수함 타서 막 요리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에 외계인이 찾아와. 그러면 아이 내가 한 건 또 해야지 하면서 탁 나가는 그런 영화가 되지 어땠을까요? 윌 스미스가 나왔으면. 그랬으면 한 덜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원하던 인디펜던스 데이의 색깔이 있는데 그거의 많은 부분이 윌 스미스에 기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게 580억 주고 세 편에 그리고 그 아들도 연기 잘하잖아요. 윌 스미스 아들. 뭐 같이 나오게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확실히 좀 유머 코드는 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유머를 시도한 부분이 있는데 나의 웃음이 빵빵 터지지 않더라고. 중심축이 애매했다. 그 전편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보냈던 그 배우가 다시 이제 그 역할로 복귀하는데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걸 윌 스미스가 못해서 이 양반이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행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청취자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30초씩 드릴게요. 자, 그럼 승국 씨부터 돌아가면서. 오케이.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그냥 막 찍은 거고요. 여러분과 함께 맞춰야 되니까 네. 저를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난 영화 스코어가 있어요. 2014년 인투 더 스톰이 200만, 2015년 샌 안드레아스가 170만. 그 궤를 같이 가서 인디펜던스 데이의 이름값까지 해서 저는 220만 정도 봅니다. 뭔가 숫자가 디테일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50으로 안 끊기로 했어요. 50으로 안 끊는다. 무서워. 저는 250만. 250? 그것보단 좀 많이 볼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볼 게 없어요. 딱히 지금. 그리고 이것만큼 만만한 영화가 없어. 보고 좋았다, 난 별로였다. 근데 이걸 별로여도 이거 보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걸 보자고 했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딱히 지금. 편하게 그냥. 네. 황 대리님. 저는 150만 봅니다. 왜 개봉을 일찍 했을까요? 인디펜던스 데이가 7월 4일이잖아요. 미국에서 7월 4일 맞춰서 하거든요. 네. 원작도 그랬고. 아닌데 6월 24일이던데? 뭐가? 미국 개봉이? 미국 개봉. 1편은 7월 4일에 맞춰서 7월 4일에 개봉. 맞춰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왜 그렇게 땡겼을까? 제목이 인디펜던스 데이인데 그 여름 방학 때 블록버스터들이 모여올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이렇게 땡겼을까? 더 부각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한 150만 정도 예상해 봅니다. 150만. 아니 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향수를 떠올리면서 가서 볼만 하지 않나. 그치, 1편 본 사람들은 그냥 보러 가겠지. 스멀스멀 생각보다 많이 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300만 많이 보시면 정도는 보지 않을까. 오케이. 왜냐면 마땅히 볼만한 게 지금 뭐 네, 맞아요. 없기도 이게 하고. 오히려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가 가지는 그 약간의 향수. 또 3D 볼 사람들은 또 3D 보면서 뭔가. 그래서 한 300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지금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스케일 제일 크니까 우주선이 너무 커.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커. 그거 보고 놀라는 맛도 있어요. 대상을 꽉 채우는 네, 그 진짜 우주선을. 그걸로도 표값을 할 수 있어. 뭐 저렇게 커 이렇게. 스토리로 따지자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제일 없어 보이는 게 세련되지 않은데 세련된 척 할 때 제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나름의 장인 같아, 장인. 맞아요. 그리고 대형 스케일의 장인. 퀄리티를 보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3D도 하고 IMAX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조금씩 한 발씩 더 나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까 김프로 말한 것처럼 장인이 맞죠. 자, 그래서 황대리님 150만, 승국씨 220만, 그리고 배 감독님이 250만, 김프로가 300만. 요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의 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최종 집계해가지고 맞춘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상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끼리 뭔가는 드린다는 거죠. 뭔가 하여튼 재밌는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종 스코어로 딱 찍는 시기가 그러면 한 달 뒤나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딱 한 달. 개봉일로부터 한 달. 30일. 네. 그때 지났을 맞추는 때 걸로.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인디펜던스 데이 보신 분들에겐 당연히 추천 그냥 하고요. 후속작 나왔습니다. 보는 거랑 저는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른들은 이걸 막 지겹다 이런 영화 또 나왔냐 하겠지만 이거를 매번 새로 처음 보는 어린 관객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 중학생, 초등학생 조카들 데리고 영화 뭐 볼까 고민하시는 이모 삼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예. 걔네들은 이거를 그냥 아무런 불만 없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는 3D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IMAX 3D관에서 기왕이면 IMAX 3D관에서 그럼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중학생들 야 정말 영화는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라고 말할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자기 취향을 결정하는데 이제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중학생들이 우리 팟캐를 안 들어. 자,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에 중학생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든 생각인데 그 중학생들이 올해 초에 11월을 다 봤을 거야. 그래서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는 인디펜던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저희 따로 준비해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12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